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쇼를 술술 풀어보는 송구권의 혼술 10월 31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두 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내란, 소위 말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여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기현 부장판사가 진행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조은석 특검, 검찰이 아니고 조은석 특검에서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입니다. 이것은 공수처가 불법성이 있는 이 체포영장을 영장 수평을 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아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던 그 혐의를 근거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조은석 특검이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 백대현 부장판사 이 두 개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관련자들만 출석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재판에 응할 수가 없고 또 계속 특검이 소환도 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시력도 상당히 나빠졌고 최근의 모습을 보면 좀 많이 수척해졌죠. 자,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특검의 기소 또는 검찰의 기소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특히 공수처의 수사 권한 여기에 대해서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초반에는 그런 것이 이유가 됐지만 지금은 또 건강상의 문제까지 겹쳐서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조은석 특검이 기소한 소위 내란 우두머리 사건 혐의 이 재판에 넉 달 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조은석 특검이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나왔습니다. 자, 왜 이틀 연속 재판에 출석을 했는지 그 배경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그러니까 이틀 연속 법정에 나온 것인데 지난 7월 10일 구속이 됐고 그 다음에 9월 26일 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첫 공판기일 그리고 그때 보석을 신청을 해서 보석신문이 열렸죠. 거기에 출석한 이후는 3번 연속 백대현 재판장이 하는 이 재판에 불출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재판에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지기현 부장판사, 오늘은 백대현 부장판사, 어제에 이어서 다시 법정에 나왔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도 나오지 않은 줄 알고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피고인,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피고인은 불출석하셨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변호인들이 출석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재판장이 그것을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처럼 어제하고 같은 양복 그리고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고 피고인 대기실 문을 나서서 재판부를 향해서 허리 숙여 인사를 했다. 자, 언론에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에는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정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김성훈 전 차장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사임한 뒤에 경호처장 직무 대행을 맡았고 이 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불법적이다. 그래서 경호처법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막아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 체포방해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도 받고 또 오늘은 정인으로 출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오늘 법정에서 조우를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넉 달 만에 소위 말하는 내란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핵심 정인이죠. 곽종건 전 특수전 사령관이 정인으로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곽종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그 지시를 했다. 그
있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 그런 내용을 주장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홍장원 그때 국정원 차장이 싹 다 잡아들여라. 뭐 체포 명단이란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싹 다 잡아들여라.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문영배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충분히 심리를 하지 않았죠. 심리하지 않고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지금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는 각종건이 출석을 했는데 정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넉 달 만에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각종건 피고 정인에게 직접 이렇게 신문을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가령 이런 이야기를 각종건 전 그 사령관에게 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출동 장병들을 실무장시키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 그 국회에 진입을 한 그 707이나 이쪽에 실탄을 가지고 뭐 들어가지는 않았죠. 그래서 김용현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 출동 장병들을 실무장시키지 말라고 지시를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물었고, 그리고 국회에 진입한 그 군인들이 억압적이지 않았고 그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 아니냐. 무슨 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것이 아니고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캐 물었습니다. 각종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부인을 하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데 각종건 진술은 그때 헌재에서도 계속 오락가락했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말했다고 했다가 뭐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이 말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 주어, 목적격 전부 다 계속 말이 바뀐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뭐 김용현이 지시를 했다고 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다고 했다가 계속 바뀌었죠. 자 그런데 오늘 그 각종건이 법정에 정인으로 나온 그날 어제 나온 그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4개월 만에 한 겁니다. 자, 왜 이 재판에 연속으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할까요? 그리고 각종건은 다음 주 월요일 또 그 정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재판에 연속으로 출석한 이유 첫 번째는 이 각종건이 이 정인으로 나오니까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한 그 각종건이 계속 불리한 진술을 하니까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반박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판결이 임박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서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재판을 윤석열 전 대통령도 피고인으로 있는 이 재판을 12월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까지 심리를 종결하겠다. 그러니까 변론이 종결되면은 바로 구형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내년 1월에 1심 선고가 나올 수가 있죠.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마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년 1월 18일이 이 구속기간 만료가 됩니다. 구속 기소돼서 6개월 안에 1심에서 6개월 안에 1심의 결과가 그 선고가 안 나오면은 석방을 해야 되죠. 그 6개월이 7월 19일 날 추가 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내년 1월 18일이 6개월이 됩니다. 그때까지 재판이 안 끝나면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지기현 부장판사의 말대로 12월에 심리를 종결을 하면은 1월 18일 전에 1심 선고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재판 선고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좌파 정권에서 지기현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시키려는 시도를 하죠. 무슨 처음에는 내란 특별재판부 이것을 이야기했다가 위헌 논란이 커지니까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든다. 이거 아직 접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시 또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기현 부장판사를 빼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죠. 자, 그래서 혹시라도 무죄를 선고를 할까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때 구속 취소를 했죠. 윤 전 대통령의 이 구속 취소, 기간이, 피의자를 구금한 기간이 지났다. 그리고 지났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 공수처의 수사나 이런 것이. 그래서 구속 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좌파 정권에서는 만에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1심에서 내리면은 모든 것이 좌파 입장에서는 대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냥 이 12상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딱 짜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끌어내렸고 대선에도 이용했고 지금 정권 유지하는데도 그대로 써먹었는데 1심 재판부이긴 하지만은 거기서 이것이 내란이 아니다 해서 무죄를 내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재명 정권은 붕괴됩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 부장판사를 가급적 빼버리려고 빼고 이 자기들 말을 잘 듣는 판사들로 해서 따로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지기현 재판부에 이렇게 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지기현 재판부가 계속 이 사건을 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분위기 조성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도 좀 가만히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체포방해 이걸로 기소를 했지만은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이 있다 이래서 어제 불렀는데 23시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늘 오전 9시 13분까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이렇게 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밤부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정의용 사무총장 또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 계속 서울고검 내란 조은석 특검 사무실에 있는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대기를 하는 이런 초비상 사태가 지금 국민의힘의 비상령이 발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특검이 기소한 재판에 출석을 한 것이죠. 출석을 해서 최근의 이 정치권, 그러니까는 조은석 특검이 지금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나서 지금 그 타깃을 국민의힘으로 돌렸죠. 국민의힘으로 돌려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지금 구속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성공이 되면은 성공이 뭐 구속이 안 되고 불구속 기소를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할 그런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이 이 내란 그러니까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인데 정성호가 얼마 전에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할지를 보겠다. 이렇게 해서 마치 합을 맞추는 듯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내란 특검이 기소한 체포 방해 사건에 오늘 출석을 한 것, 이것도 하나의 정면 돌파를 위한 그런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 재판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러면은 지금까지와는 좀 달리 태세 전환을 해서 이 상황에 지금 재판이 막바지에 가고 있는, 특히 가장 중요한 최대 4형까지도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 1심 재판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직접 등장을 해서 또 본인의 입장을 강력히 설명을 하고 좀 국민들을 향해서 좀 납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일종의 정면 돌파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